회사가 성장하고 그런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율로입니다. 오늘은 모든 산업에 있어 너무 중요한 브랜드 콘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을 하면 브랜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불 스튜디오라는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율로라는 퍼스널 브랜딩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소개하고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해서 가볍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콘텐츠를 준비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유불 스튜디오와 율로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당부드릴 점은 제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브랜드 디자인을 할 줄 알지만 아주 정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먼저 브랜드의 정의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문가마다도 그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마케팅 학회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해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기호, 상징, 디자인 또는 그의 결합체라고 표현을 했고, 번 슈미트 체험 마케팅의 저자는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다른 기업,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차이나는 독특한 그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티 뉴마이어 브랜드 갭의 저자는 브랜드란 당신이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관련 사례나 정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행위로는 고유의 특별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경험시키는 모든 것이며, 형태로는 나라나 개인, 제품 등 특정한 무언가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혼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브랜드 정체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도 한민족의 문화와 태극기, 한국의 얼 등 우리나라만의 것, 고유의 혼을 가지고 있고, 저라는 개인도 율로라는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브랜드가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 바라보는 대상의 시각이나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아이돌 BTS가 팬들에게 주는 경험, 스타벅스 또는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험 등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키고, 우리는 그 특별함에 매료된 팬으로서 소비하고 대변하기도 하면서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터가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기업은 브랜드를 통해 훌륭한 마케터이자 소비자이자 변호사인 팬, 충성 고객을 얻은 거예요.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이처럼 기업 매출과 가치, 홍보에 다방면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브랜드가 처음부터 이런 폭넓은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었어요. 홍익대 박보람님이 쓰신 브랜드의 연대별 주요 발전 과정 논문에 의하면 기원전 2000년부터 브랜딩의 역사가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00년대에 브랜드라는 단어가 처음 영어에 등장했다고 해요. 어원을 좀 살펴볼게요. 아주 옛날 고대 노르웨이의 불타다라는 단어 번과 스티 형태의 나무 따위를 의미하는 전미어 dr이 붙은 브랜더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는 불타는 나무 장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 브랜드가 지금의 의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고대 유럽 때 불에 달군 쇠를 가축에게 지져 소유주를 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옛날 중세 유럽 농경사회 때 사람들은 가축을 키웠고 이게 생계 수단의 하나였어요. 근데 이들은 내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해야 하는데 어떤 가축이 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표식이 필요했는데, 그때부터 가축의 소유권을 표기하는 도구로 불에 달궈진 쇠막대를 이용했어요. 이때 쓰는 불타는 금속 막대를 브랜드라 불렀고, 이 막대가 남긴 낙인도 자연스레 브랜드라 불리면서 소유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인을 새기는 문화가 가축뿐 아니라 양조장, 와이너리에도 사용되었고, 후에 유태인, 죄인의 낙인으로도 사용되는 등 아픈 역사의 변화도 거치다가 기업이나 상품에 다시 쓰이며 오늘날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유럽의 밀랍 인장을 보고 우리나라도 가문을 상징하는 어떤 문양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현대에 와서 그 문양이 약간 변형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흔적이 어쨌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 같은 경우에도 국세라고 해서 군주의 문장이 있었죠. 이처럼 옛날부터 어느 나라든 다 소유에 대해 각인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최초의 브랜드는 자신의 것을 증명하는 소유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 개념은 산업혁명을 거치고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신뢰, 정책성, 자산 등을 나타내는 좀 더 폭넓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오늘날에는 다수의 고객이 이 브랜드를 인정하고 말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 특별한 경험으로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섹시한 사람들을 위한 몸튼튼 치킨집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객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고객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끔 찐 경험을 시켜줘야 비로소 진짜 섹시한 사람들을 위한 몸튼튼 치킨집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우리의 팬이 될 수 있게끔 특별한 무언가로 인식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과 장치들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시장에 너무나 비슷한 제품, 경쟁사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 경쟁사와 우리 회사가 모든 부분에서 비슷하다면 무엇으로 고객은 선택할까요?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졌고 선택지가 아주 많이 넓어졌어요.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현혹시킬 특별한 소구 포인트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고객에게는 편리함이라는 기능적 욕구 외에도 감성적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 더 나의 가치관과 잘 맞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듯이 마찬가지로 내 감성과 가치관과 더 잘 맞고 감성 욕구가 좀 더 충족되는 브랜드가 고객의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브랜딩 해야 할까요? 색깔? 디자인? 이름? 브랜딩이라고 하면 적당히 로고 만들고 이름 예쁘게 짓고 이런 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들도 브랜딩의 일부지만 그런 겉면보다 더 중요한 진짜는 브랜드의 알맹이인 경험입니다. 물론 패션이나 특정 업종 등 영향이 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로고나 심볼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보다 경험한 브랜드를 찾아오게 하는 표지판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 치느님 치킨집이 아무리 예쁜 로고를 만들어도 몸튼튼 치킨집의 경험과 브랜드 가치가 더 높으면 사람들은 몸튼튼 치킨집을 선택해요. 로고가 예뻐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몸튼튼 치킨집의 좋은 경험으로 인해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좋은 경험은 무엇이냐? 둘 다 맛도 모양도 비슷해요. 근데 몸튼튼 치킨집은 건강이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조금 더 깨끗한 기름을 쓰고 매장 관리를 청결하게 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저염 닭가슴살 치킨을 개발해요. 또 건강한 이미지를 마구 주기 위해 달리기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상품으로 건강한 치킨과 헬스장 쿠폰까지 줘요. 그리고 모델은 헬스킹 김종국을 내세워요. 김종국 씨가 광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맛있는 치킨을 먹고도 이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니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소비자가 건강이라는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브랜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로고는 예쁘지 않지만 좋은 경험을 준 몸튼튼 치킨집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한 번 선택했다고 다음에도 또 선택하지 않아요. 브랜드의 가치관이 변모하거나 가면을 쓰고 있는데 탄로가 난다거나 경쟁자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브랜딩을 해온다면 연인 사이에 소홀해지고 변하면 애정이 식듯이 고객은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브랜드도 관리를 해줘야 해요. 아까 제가 브랜드란 무언가의 어떤 특정한 것을 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예요. 제 주관으로 브랜드는 사람과 소통하는 하나의 인격과 같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과 같아서 어느 정도의 공식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코카콜라가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주지만 계속 브랜드가 조금씩 변화해 왔듯이 문화나 세대, 사회 현상에 따라 계속 좋은 브랜딩은 바뀔 거라 생각하고 그 가운데 꾸준히 바뀌지 않는 부분은 그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 브랜드에 대해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인지 과정을 브랜드 인지 피라미드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인지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공명의 관계까지 발전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인 CBB 모델이 있습니다. 두 모델은 인지 중심과 자산 중심으로 그 표현 방식이나 쓰임새는 달라요. 예를 들어 맨 처음으로 떠오르는 최초상기 브랜드라고 해서 나와 브랜드 간의 관계가 깊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죠.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몸튼튼 치킨집이 막 런칭했어요. 그럼 처음 보네? 이때는 무인지 상태예요.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다시 몸튼튼 치킨집에 대한 포스터를 어디선가 봐요.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재인식 보조인지를 합니다. 비보조 상기는 누군가 몸튼튼에 대해 언급하면 나 그거 알지 라고 할 수 있죠. 최초 상기는 치킨하면 몸튼튼 치킨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요. 여기까지 인지를 했어요. 이제 자산 모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가장 밑에 인지도 식별은 인지에 대한 정도도 있지만 정체성도 이에 해당해요.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몸튼튼 치킨집이 건강한 치킨을 만들면 고객들에게 다이어터를 위한 건강한 치킨이라는 정체성이 먼저 인지가 되고요. 일관성 있게 좋은 치킨을 만들면 몸튼튼 치킨집 하면 건강하다, 깨끗하다, 활동적이다, 균일한 맛을 낸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고객은 이런 좋은 경험을 시켜준 치킨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주 구매하고 좋은 평가를 주게 됩니다. 그걸 넘어서 몸뚱뚱 치킨집이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윤리적 기업의 모습을 보여줄 때 고객은 기업의 행동에 공감하고 연대를 느끼고 더 구매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요. 몸뚱뚱 치킨집 굿즈도 사요. 공명의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브랜드 평판이 점점 올라가고 충성도 높은 공명 단계의 고객들이 늘어나서 구매했던 사람이 또 구매하고 또 퍼뜨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회사가 성장하고 그런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현실은 이것보다 사실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으면 깔때기 모양이 됩니다. 이는 자산의 맨 밑바닥 인지와 윗깔때기의 인지가 비슷한 단계고 공명의 단계의 충성도가 발현되어 재구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처럼 깔때기의 가장 밑 지점까지 고객을 데려오는 과정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마케팅 퍼널이라고 해요. 이거는 주로 마케팅 쪽에서 그로스 해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지표고요. AARR 퍼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적 지표라고 하기도 해요. 아무튼 부르는 이름은 좀 많은데 부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이 모든 과정이 브랜딩입니다. 저는 어떤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유력한 하나는 브랜딩일 거라 생각해요. 적당한 마인드로 하다 보면 결국 깊이 있는 것들에게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브랜딩을 깊이 다루다 보면 브랜드는 바로 그 제품 또는 회사의 영혼과 같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깊이를 만들어갈지 요즘의 기업들, 요즘의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브랜딩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브랜드 가치와 명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이 브랜드의 가치가 그래서 뭐야? 라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 먼저고요. 설정이 되었다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브랜드 평판을 강화시켜야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좋은 브랜드를 설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기업을, 저와 같은 개인이신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고,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콘텐츠에서 아래 것들을 한번 실행하고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른 분들도 꼭 해오셔서 같이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카톡 단톡방을 하나 개설했는데 링크는 아래 남겨둘게요. 현재 사람도 별로 없고 운영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지만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놀러오세요. 책에는 제가 천천히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불 스튜디오와 율러가 만들어진 과정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콘텐츠에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콘텐츠를 안 올린 지 좀 됐는데 벌써 또 구독자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회고할 때 3D 공부를 꼭 하겠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3D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블렌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제가 꼭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과물을, 어떤 작업물을 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